어느 나이가 되면 사람은 운명이라는 말을 가볍게 쓰지 않게 됩니다. 지금의 나는 이미 많은 선택을 지나온 사람이고 그 선택들 위에 하루하루를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 일들도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우연이라기보다는 그때의 판단이 만든 결과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분명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흐름도 존재합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예기치 않은 바람은 불어오고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삶의 방향을 흔들어 놓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질서 속에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아침이 있고 일이 있고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질서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무언가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는 이미 길이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과 닿는다면 조용히 공감의 표시로 좋아요나 공유를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비슷한 감각을 느껴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루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쌓여가는 느낌 말입니다. 나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고 해야 할 일도 만나는 사람도 그대로였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마모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들어 이유 없이 결정이 늦어지거나 사소한 선택 앞에서 망설임이 길어지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서두르지 말고 따라와 주었으면 합니다. 나는 한동안 스스로를 꽤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큰 욕심 없이 맡은 일을 해내고 약속을 지키며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성실함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인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결과가 나오고 조심하면 큰 문제는 피할 수 있으며 경험이 쌓이면 판단도 자연히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나는 선택 앞에서 예정보다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결정 자체가 어려웠다기보다는 결정 이후에 따라올 반응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면 누군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저 선택이 다른 사람의 기대를 어기지는 않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점점 내 기준보다 주변의 시선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스스로를 배려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삶에는 분명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날씨처럼, 타인의 마음처럼, 시대의 흐름처럼 말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해야 할 것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원래라면 지켜야 할 나만의 기준까지도 상황이라는 이름 아래 미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굳이 마찰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정직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잔잔한 불안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사소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낮에 나누었던 짧은 대화, 지나치게 완곡하게 말했던 문장,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것들은 큰 사건이 아니었고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상이었지만 내게는 이상하리만큼 무겁게 남았습니다. 마치 작은 돌들이 신발 안으로 하나씩 들어와 걸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너무 쉽게 양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질문에 곧바로 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질문 자체를 피하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답을 마주하는 순간 무언가를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나는 그 책임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운이 좋다거나 운이 나쁘다는 말로 인생을 설명합니다. 나 역시 예전에는 그런 표현을 쉽게 사용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운이 따랐다고 말했고 막히면 운이 없었다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운이라는 말 뒤에는 언제나 선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크고 극적인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태도, 말투, 침묵 속에서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침묵을 선택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한 침묵,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침묵,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침묵이라고 믿었던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생각보다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안의 기준을 조금씩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기준이 흐려지자 판단도 함께 흔들렸고 판단이 흔들리자 마음의 중심도 서서히 기울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었기에 나는 한참이 지나서야 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잠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했던 선택들 가운데 정말 자신의 기준에서 나온 것이 얼마나 되는지 떠올려 보아도 좋겠습니다. 정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 역시 그렇게 아주 작은 질문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나는 한 가지 이상한 감각을 자주 느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몸은 피곤한데 그 피로의 원인을 정확히 짚을 수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날도 아니었고 특별히 감정 소모가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늘 지쳐 있었습니다. 마치 계속해서 미세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처럼 완전히 이완되지 못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체력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신뢰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면 선택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선택한 이후의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일이 이렇게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외면할수록 마음속 균열은 더 넓어졌습니다. 그 균열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는 점점 예전처럼 단단하게 서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자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 어긋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차분히 돌아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며 당신 역시 자신의 시간과 선택을 함께 떠올려 주었으면 합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빠르게 결론에 닿기보다는 천천히 마음의 결을 따라가는 여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긋남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인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 특별히 달라진 점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하루를 마칠 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성취감이나 안도감보다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마치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는데도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빠진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나는 다음 날을 또 같은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많은 생각을 혼자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냈을 일들도 머릿속에서 여러 번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표정, 말의 뉘앙스, 잠깐의 침묵까지도 의미를 부여하며 해석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생각이 많아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생각을 멈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계속 돌아가는 기계처럼 마음은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말하던 것들이 이제는 한 박자 늦어졌습니다. 말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여러 경우를 가늠했고 가장 무난해 보이는 표현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그 결과 대화는 부드러워졌을지 몰라도 어딘가 생기가 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실감하지 못하는 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는 삶이 과연 편안한 삶일까? 삶이란 원래 어느 정도의 불확실함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겨도 그것을 당연한 흐름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확실함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나는 불확실함을 견디기보다 피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나의 기준을 조금씩 낮추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나를 점점 더 약한 위치로 밀어넣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의 내가 예전의 나를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조심하라는 말보다는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라는 말을 먼저 건넸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는 혼자서 모든 균형을 맞추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 상황의 요구, 스스로에게 씌운 책임까지 한꺼번에 짊어진 채 말입니다. 그 무게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쯤에서 당신도 잠시 생각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요즘 당신의 하루를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생각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답을 바로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마음의 방향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역시 그런 질문 하나로 오랫동안 외면해 왔던 내 상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치게 한 것은 큰 실패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 작은 타협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다고 넘겼던 선택,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순간들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타협들은 눈에 띄지 않았고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는지도 모릅니다.
서서히, 아주 조용히 나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는 관계 속에서 그 타협을 많이 해왔습니다. 상대를 이해한다는 이유로, 상황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내 생각을 뒤로 미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물론 이해와 배려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이 반복되면서 나는 어느새 내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편해졌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 익숙함이 쌓일수록 나 자신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이런 생각들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하루를 돌아보면 하지 못한 말들과 선택하지 않은 길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나를 몰아붙이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처럼 말입니다. 나는 그 숙제를 외면한 채 잠들곤 했고 다음 날이면 다시 바쁜 일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생활이 오래 지속되자 나는 점점 내 감정에 둔감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쁜 일에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고 힘든 일에도 깊이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폭이 줄어든 대신 무덤덤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상태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무덤덤함 속에는 분명한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 역시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나는 처음으로 멈춰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삶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흐름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두려움과 함께 찾아왔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편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그 감각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깨달음은 갑작스럽게 오기보다는 이렇게 작은 흔들림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나 역시 그 흔들림을 따라 조금씩 내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상황에 맞추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믿어왔고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선택의 많은 부분이 이미 습관처럼 굳어 있었고 그 습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조차 흐릿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에게서 한 발짝 떨어져 나를 바라보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늘 적응하는 쪽을 택해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먼저 나를 바꾸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당장은 문제를 만들지 않았기에 나는 그것을 옳은 방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적응은 점점 더 나를 소모시키고 있었습니다. 적응이 반복될수록 나는 내 원래의 모습을 설명하기 어려워졌고 설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떤 순간에는 내 생각이 무엇인지조차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견을 묻는 상황에서 나는 잠시 침묵한 뒤 가장 무난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답이 정말 내 생각인지 아니면 모두에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선택한 말인지 스스로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이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금이 가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감각이었습니다. 사람은 보통 큰 사건이 있어야 자신을 돌아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경우에는 그런 극적인 계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시간이 계속되면서 그 안에서 나 자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상황이나 타인을 탓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결국 내가 해왔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쯤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지금의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몇 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여전히 무난하고 큰 문제는 없지만 스스로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상상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미래는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방향이 그대로 이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비슷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다잡으며 살아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늘 책임을 먼저 생각해온 사람일수록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는 일을 뒤로 미루기 쉽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루어진 질문은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더 큰 무게로 돌아옵니다. 그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달리 보기로 했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던 습관 대신 생각을 지나치게 쌓아두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모든 반응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때로는 흘려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무책임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불안은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몫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그 가벼움은 완전하지 않았고 여전히 흔들리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나를 몰아붙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준이란 고집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모든 선택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선택의 이유를 잃어버리지는 않게 됩니다. 나는 그동안 기준을 내려놓으면서도 유연해지고 있다고 착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잃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깨달음은 나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온 당신이라면 지금 자신의 기준에 대해 한 번쯤 떠올려 보아도 괜찮겠습니다. 그것이 크고 분명한 신념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고 싶지 않은 최소한의 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 역시 그렇게 아주 작은 기준 하나를 다시 세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결심보다는 더 이상 잃지 않겠다는 마음에 가까웠습니다. 그 기준을 의식하기 시작하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요청에 즉각 반응하지 않게 되었고 필요할 때는 짧게나마 내 생각을 전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나 자신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감각은 낯설었지만 분명히 진짜였습니다. 이 변화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나 역시 여전히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지 조금은 또렷하게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또 다른 깨달음과 함께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찾아온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달라진 것도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이 눈에 띄게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가 하루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면 그때부터는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지나가고 싶은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그 차이는 하루 전체의 결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은 나를 현실로 데려왔고 불필요한 상상을 줄여주었습니다. 예전에는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미리 지쳐 있었지만 그때부터는 일어날지 모를 일보다 지금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내 마음에 예상치 못한 여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여백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감정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애써 외면해왔던 실망,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혼자 버텨왔다는 생각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것들은 처음에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나를 솔직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버텨왔다고.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믿게 되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시기에 나는 사람들과의 거리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혔던 관계도 있었고 너무 멀어져서 의미를 잃은 관계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모든 거리를 억지로 유지하려 했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가까워야 할 사람과는 조금 더 솔직해지고 멀어져야 할 관계에는 이유를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은 외로움을 동반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깊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예전의 나를 떠올렸습니다. 항상 괜찮다고 말하던 모습, 힘들다는 말을 삼키던 습관, 스스로를 돌보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던 태도 말입니다. 그 모습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 방식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의 나는 그때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늦게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나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나를 지탱해온 것은 강함이 아니라 반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버티고 같은 생각을 되풀이하며 같은 결론에 머물러 있었기에 무너지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복은 어느 순간부터 나를 살리는 힘이 아니라 나를 묶어두는 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틀을 인식하는 순간 나는 비로소 그 안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편이 묘하게 아프거나 오래된 기억이 떠오른다면 그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은 당신이 아직 자신을 놓지 않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나 역시 그런 감정을 통해서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 자신을 밀어두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은 항상 편안한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이라는 옷을 입고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결과가 중요했고 평가가 중요했고 남겨지는 인상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았는지
내 기준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의식하지 못한 채 나를 잃어버리지는 않기를 바랐었습니다. 이 변화는 어느 순간 나를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지금의 불완전한 방향을 계속 걸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방식은 익숙했고 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나는 이미 어떤 모습이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나는 결국 불완전한 쪽을 택했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나의 기준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당장 나를 강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나를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직함은 때로 외롭고 때로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로 서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감각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이었고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었다면 당신도 지금 자신의 갈림길을 떠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 선택하지 않은 길 혹은 이미 지나쳐 온 길 말입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방향이 당신을 더 오래 지켜줄 수 있을지 조용히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 역시 그런 사유 속에서 다음 장면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변화가 가져온 결과와 그 결과 앞에서 다시 흔들리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깨달음이 곧바로 평온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나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 자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이전보다 더 복잡한 감정으로 채워졌습니다. 기준을 다시 세웠다고 해서 삶이 곧바로 단순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는 더 많은 순간에서 스스로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결정을 미룰 때에도 이 선택이 과연 나의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피곤했습니다. 기준이 없을 때보다 기준을 지키려 할 때 마음은 더 자주 흔들렸습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주변의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미묘한 차이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다는 이야기, 예전만큼 맞춰주지 않는다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그 말들은 비난이라기보다는 관찰에 가까웠지만 나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괜히 불편함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다시 한번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기준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나는 기준을 흐리면서도 관계는 유지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을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나를 한층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나는 자주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기준이 분명했던 시절, 비록 서툴렀지만 결정에 망설임이 적었던 나의 모습 말입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덜 조심스러웠고 덜 계산적이었습니다. 물론 실수도 많았지만 적어도 선택 이후에 나 자신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억은 나에게 묘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나를 믿을 수 있었던 시절의 감각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더 많은 책임을 안고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과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전처럼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과거의 나를 흉내내기보다는 지금의 나에게 맞는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작업은 생각보다 어렵고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기준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순간도 있었고 오히려 관계가 더 어색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지, 차라리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은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지치게 하는지 아니면 잠시 불편할 뿐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은 나에게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잠시의 불편함과 지속적인 소진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점점 구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나는 늘 소진된 상태였지만 그것을 익숙함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지금의 불편함은 낯설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상하게도 더 숨을 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 나는 비로소 이 길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당신에게도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익숙해서 무뎌진 소진인지 아니면 변화 앞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불편함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당장 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번쯤 마음속에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역시 이 질문을 품은 채 다음 선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을 지키는 삶은 나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점입니다. 숨지 않고 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처받을 가능성도 함께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고 오해받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이며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태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확신이라기보다는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흔들리더라도 후회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사실만은 잊지 않겠다는 다짐 말입니다. 이 다짐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진 않았지만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선택의 순간마다 한 박자 늦추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서의 내가 어떤 상태일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모든 선택이 명확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무의식적으로 흘러가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 변화는 결국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통해 나는 다시 한번 깊이 흔들렸고 동시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론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과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흐름을 조금만 더 함께 따라와 주었으면 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차례 그 장면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했을 때의 감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했고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으며 무엇보다 생각보다 혼자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누군가를 탓할 상황도 아니었고
설명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사실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나를 시험하듯 다가왔습니다. 이전의 방식대로라면 나는 아마도 타협했을 것입니다. 상황을 고려하고 관계를 우선하고 당장의 파장을 줄이는 쪽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의 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또렷한 한 가지 감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돌아서면 나는 다시 나 자신을 잃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그 예감은 논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쌓여온 경험이 만들어낸 직감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작은 선택들 앞에서 나를 뒤로 밀어왔고 그 결과가 어떤 상태로 이어졌는지도 이미 충분히 겪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향을 선택해보고 싶었습니다.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사실보다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두려웠습니다. 선택을 내리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굳어있는 듯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안만으로 이루어진 감정이 아니라 책임을 받아들였다는 묘한 안정감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관계는 이전과 같은 거리로 돌아오지 않았고 어떤 상황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나는 여러 번 후회와 안도의 경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길이 맞았는지 다시 묻게 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예전처럼 스스로를 부정하며 괜찮은 척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는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그 힘듦의 이유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에 시달렸다면 이제는 불편함의 원인이 분명했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나 자신을 조금 더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뢰는 그렇게 아주 작은 이해에서부터 다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또 하나의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기준을 지키는 삶은 항상 옳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준 없이 흘러가는 삶은 결국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도 알 수 없게 만든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선택에서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 선택이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과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돌아보려 했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익숙함도 있었으며 때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부정하기보다는 인정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 그제야 조금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비슷한 갈림길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 선택하지 않은 문제, 혹은 이미 선택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결정 말입니다. 그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방향은 한 번쯤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선택은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태도는 눈에 띄지 않고 주변의 박수를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지금의 나는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적어도 나 자신을 외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거의 끝까지 따라온 당신이라면 지금 마음속에 하나쯤의 질문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기준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질문을 놓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방향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향하려 합니다. 모든 경험이 정리된 결론을 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나는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은 아마도 이전보다 더 조용하고 더 단순한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바로 그 선택 이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나는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고 모든 흐름을 이해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루를 지나며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머물렀는지를 조용히 느끼고 그 감각을 그대로 두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지나온 뒤에야 알게 된 것은 인생이란 더 많이 붙잡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힘을 내려놓는 과정에 가깝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처는 이미 지나갔고 흔적은 남았지만 그 흔적 위에서 나는 다시 안정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함께 지나온 당신 역시 저마다의 길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방식으로 버텨왔고 각자의 이유로 침묵해 왔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어디로 데려왔는지를 가만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당신 안에 어떤 기억을 건드렸다면 그것은 비교가 아니라 공명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지, 잠시 멈출지, 혹은 방향을 바꿀지에 대한 선택 말입니다. 그 선택에는 정답이 없고 각자의 속도와 사정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었던 선택도, 후회가 남은 결정도 모두 그 시점에 최선이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들을 부정하지 않은 채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존중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을 지나며 마음에 남긴 한 가지 원칙은 이것입니다. 삶은 완벽해질 필요가 없지만 나 자신에게서 완전히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준은 나를 가두는 틀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잃지 않는다면 길을 조금 돌아가더라도 결국은 스스로를 찾게 됩니다. 이 단순한 원칙은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고 있고 앞으로의 시간에도 조용히 함께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가는 지금 나는 당신에게 어떤 결론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의 여백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며 혹은 조용한 시간 속에서 당신만의 질문 하나를 마음에 올려두는 여백 말입니다. 그 질문이 당장 답을 요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그 질문을 안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조용한 생각의 흐름을 함께 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